어제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던 아이가 오늘은 별일 없어요 라고만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이는 말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까라고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은 원래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평가하는 대화 때문입니다. 아이가 오늘 수학 시험 망쳤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러게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이 한마디가 아이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아이는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부모는 교훈을 주려고 하죠. 이게 반복되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텐데 뭐하러 말해? 그렇게 대화의 문이 하나씩 닫히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평가나 판단 없이 공감만 해줘도 아이의 자존감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해결책은 아이 스스로 찾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옆집 민수는 전교 1등인데 너는 마침표 이런 말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부모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비교당한 아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려워지죠. 어차피 누구랑 또 비교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형제자매끼리 비교하는 건 최악입니다. 언니는 너 나이 때 이미 영어 원서 읽었는데 이런 말은 아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아요. 형제 사이도 멀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세 번째는 끼어들기예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재촉하거나 아예 말을 자르고 부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대화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아이들은 어른보다 표현 속도가 느립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재촉하면 아이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나 보다라고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말할 때 최소 3초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3초가 아이에게는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이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해결사 모드입니다. 아이가 친구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모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럼 그 친구랑 안 놀면 되잖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볼까? 이렇게요. 하지만 아이는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가 계속 해결사가 되려고 하면 아이는 내 마음은 안 궁금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상담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언도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공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 끄집어내기예요. 아이가 오늘 실수한 이야기를 하면 너 작년에도 똑같은 실수했잖아 라고 과거를 들춰내는 거죠. 이건 아이에게 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아이들은 매일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어제의 실수는 어제로 끝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하루고 아이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과거를 들춰내면 아이는 어차피 나한테 기대 안 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오늘의 아이를 봐주세요. 이번엔 달랐네,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말이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감정 부정입니다. 아이가 너무 화나요라고 말하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어른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이는 내 감정은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화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화났구나, 속상했겠다 이렇게 받아주기만 해도 아이는 안정됩니다. 7번째는 스마트폰 보며 대화하기입니다. 아이가 말하는데 부모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응, 그래 하면서 대답하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죠. 아이는 이걸 다 느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봅니다. 진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듣는 건지 눈빛으로 알아요.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건 너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할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그게 아이에게는 너는 소중해, 내 이야기는 중요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단 5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주면 아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듣기만 하면 돼요.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해결하려 들지 말고, 과거 들추지 말고, 감정 부정하지 말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보다는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질문이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숙제 다 했어? 보다는 오늘 어떤 숙제가 있었어? 가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해주세요. 게임 이야기를 하면 게임만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 게임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부모의 경험을 나누면 아이는 우리 부모님도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죠. 아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이와의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아이는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 아이가 집에 오면 핸드폰 내려놓고 눈 마주치며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리고 3초 기다려주세요.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재미있었겠네 이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다시 말문을 열 겁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있었던 일 들어줄래요? 이렇게요. 그때가 오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이와의 대화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대화가 살아나면 관계도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면 아이의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자라요. 지금 보여주는 대화 태도가 아이의 평생 대인관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럼 아이는 다시 속마음을 털어놓을 겁니다.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요.